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오늘은 심장사상충 영상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심장사상충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방이 10번의 치료보다 훨씬 낫다. 누구나 질병이 걸려서 몇 날 며칠 동안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미리 이것을 잘 관리하여서 예방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동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병이 걸리기 전에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심장사상충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심장사상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심장사상충 약을 먹이는데요. 그것이 과연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일까요? 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심장사상충 약을 먹이지 않고도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아지가 만약 아주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심장사상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곳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강한 면역력을 가진 강아지들과 동물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토록 면역력이 약해진 것일까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큽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런 강아지들은요, 그 공장식 사육을 통하여 생산이 되는데요. 그런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또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그런 충분한 모유를 섭취하지 못한 채 금방 어미와 격리되어서 애견숍에 팔리게 되는데요. 그런 강아지는 이미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적인 질병과 결함들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또 강아지들이 매일 먹는 그 사료가 그렇게 좋은 질의 사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료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화학물질과 독소들이 몸 안에 쌓이게 되고 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다한 예방접종과 약물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사상충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 면역력이 이기지 못하고 심장사상충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게 되어서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심장사상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이 면역력이 심장사상충 그것을 죽일 수 있을까? 약을 먹어야지만이 그 심장사상충을 죽일 수 있지, 면역력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야생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 심장사상충이란 강아지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야생동물에게도 심장사상충이 발견된대요. 특별히 강아지와 거의 유전자가 유사한 늑대라든지 들개에서도 심장사상충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그 야생동물들은 이 심장사상충 질병에 거의 걸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야생동물들은 그 심장사상충으로부터 보호할 만한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면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료를 먹지 않고 자연에서, 야생에서 사냥하거나 또 그런 식물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거의 이런 해로운 그런 약물이나 독소에 거의 노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생동물들은 모기에 물린다 할지라도, 심장사상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번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번식하지 못한다면은 심장사상충이 그 동물의 몸 안에 있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개의 몸 안에 심장사상충이 있느냐 없느냐의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가능한 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렇지만 또 언제든지 모기에 물릴 수 있고 심장사상충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만한 몸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면역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연식과 생식으로 기반한 음식을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항체 검사를 통하여 예방 접종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약물 대신 천연 약물을 먼저 사용하고 또 이것으로도 치료되지 않을 때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 항생제라든지 해열제 같은 그런 약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천연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과 그런 마당에서 가능한 화학약품, 살충제라든지 제초제 이런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아지에게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산책과 운동을 시키시고요. 보호자와 가능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물을 키우게 된다면은 강아지의 면역력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심장사상충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그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강한 그런 동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는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장사상충을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외보다는 실내에 있는 강아지들이 심장사상충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실내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산책 나갔을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모기가 많이 활동하는 그런 시기인 늦은 저녁이라든지 밤에는 산책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산책을 할 경우에 어떤 우물이라든지 어떤 늪지대라든지 그런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그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 산책을 나갈 경우에는 그 천연 성분으로 만든 모기 기피제를 또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실외에 키우는 개들인데요. 이 개들은 다른 실내 견보다는 훨씬 더 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들은 사실 그런 모기 기피제를 뿌린다 할지라도 사실 그 모기를 차단하기가 참 힘이 든데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모기에 가능한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 모기철인 여름에는 이제 저녁이 시작되면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그 개 집을 모기장으로 이렇게 씌워준다든지 또 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물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지만 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기를 통해서 심장사상충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때 이 면역력이 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심장사상충이 또 자라서 이 폐 동맥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그것이 강아지에게 또 질환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번 영상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개가 심장사상충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또 다른 안전한 치료 방법은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장사상충을 예방하는 방법,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바로 심장사상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혈액을 통하여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 항체가 아니라 항원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미경을 통하여 마이크로필라리아를 검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DNA를 통하여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검사를 해주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번 영상에 이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강아지의 강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 또 세 번째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셔서 이 심장사상충을 안전한 방법으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